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지금 HLB 한 발 남았다 그랬죠. 아직 한 발 남아있다. 자, 항서작이 FDA CMC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제출하는 이런 호재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한번 이런 호재로 다시 한번 올려주는 이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냉정하게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들만의 너무 휘둘리기보다는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라. 정말 중대한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투명성을 높이는 중국 의약품. 자, 빅팜들이 눈독을 좀 들이고 있죠.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실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항서작이 아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호재 억제가 공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자, 투명성을 높이는 중국의 약품 빅파마에게는 노다지로 보일까? 노다지로 보이겠죠. 자, 지적재산권 개선, R&D 투자 강화로 신뢰 쌓기, 중국 임상 신뢰성. 트럼프가 반중국 정책 등 이게 이제 좀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이 중국이 정말 잘 나갑니다. 워낙에 이제 이거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의약품까지 계속해서 아주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강력한 견제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죠. 자,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의약품 혁신과 임상 데이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명과 규제 정책을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자, 지금 빅파마들이 가장 관심을 크게 가지는 쪽이 ADC 쪽입니다. 항체약물 접합제. ADC 쪽이 상당히 이제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실력이 많이 치고 올라왔죠. 자, 그래서 이제 돈이 크게 될 만한 쪽이다라고 전 세계 글로벌 빅팜들이 1순위로 찜하고 있는 게 ADC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 올려놓고 중국에 기반을 둔 바이오텍 기업들과 몇 건의 거래를 체결을 했다. 자, 지금 중국 기업들하고 체결을 하고 있는 이 빅팜들이 나오고 있죠. 중국 제약사의 데이터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빅파마들에게 잠재적인 금광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자, 중국 제약사의 신뢰성 데이터 높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은 HLB에 유리한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제도 개선을 강화하고 R&D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대학과 이런 기술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고 대학이 지적재산권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생명학 정책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 빠르게 지금 크고 있죠. 중국의 제약사들이 2017년도 중국 의약품 규제조화위원회에 가입하여 글로벌 의약품 규제 시스템을 통합을 하는 상황이다. 자, 지금 이 중국 제약사에 대한 거래는 24년 평균보다 규모가 컸고 최소 3사건은 중국에서 개발된 후보 물질을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맺거나 새로운 회사 설립을 하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약품 통계기관 이빌레이트 파마는 2025년 프리뷰 보고서에서 중국 제약사 중에서 최소 5분의 1이 업계 임상 파이프라인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지금 제프리스 연구원들은 최근 메모에서 23년, 24년에 중국에서 의약품들을 사들이는 미국 제약사들의 증가는 미중 간의 지정학적 문제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다. 돈이 되니까 하고 있겠죠. 물론 이러한 미중 갈등은 미국 정부가 바이오 CDMO인 우시바이오 같은 특정 중국 기업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해서 제재하는 생물보안법에서 비롯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이 법안은 연말 국방 예산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자, 이런 이제 부분이 있죠.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죠. 자, 중국을 계속 택하는 글로벌 비판과 또 중국을 배척하는 미국의 정부에 대한 이런 강력한 의지, 이런 부분들이 호악재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중국 지역에서 항서제 이야기가 나오죠. 24년 10월 4억 달러를 투자해서 설립된 카일레라 테라피틱스는 중국의 지역에서 항서제약과 대사성 질환 포트폴리오 개발 위해서 설립을 했다. 악사에서는 중국이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여러 면에서 미국 의료 정책을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상 비용 싸고 ADC 항암제, 비만, 면역 항암제 등 거래가 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임상 비용도 싸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기가 있죠. 중국은 글로벌 바이오 제약업계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많은 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 중에서 중국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에서 초기 연구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도 훨씬 저렴하다. 그래서 임상시험과 초기 신약 개발의 4분의 1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놀라운 성과다. 자, 이런 지금 이 상황인데, 자, 지금 이제 HIV하고 관계된 이런 부분을 좀 보면은, 자, 이빌리티에 따르면 ADC 이중항체 및 카트 임상 파이프라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개발되거나 중국과 제휴한 것이다. 로슈는 자, 이런 부분 보시면 올해 첫날 중국 이노벤트와 계약금 8천만 달러, 마일스톤 10억 달러 규모 ADC 계약을 체결을 했죠. 자, 로슈가 중국 이노벤트와 체결했다. 그보다 앞서서 GSK는 한서제약과 17억 달러 ADC 개발 기업 듀얼리티 바이오와 10억 달러 규모의 ADC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바이온텍도 듀얼리티와 10억 달러 규모의 주요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런데 미국 FDA에서 중국 임상 결과는 신뢰를 안 한다. 자, 이게 이제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FDA, 지금 가남 리복 함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아니죠. 감넬이. 자, 미국 FDA에서 중국 임상은 신뢰를 안 한다. 트럼프 정책도 변수다. 자, 이런 부분이 좀 우려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자, 일라이 릴리가 22년 미국 시장에 면역 치료제를 출시하기 위해서 이노벤트 바이오와 제휴하면서 이 문제에 직면했죠. 중국에서 면역 항암제 타이비시라는 이름으로 이미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이 약품은 FDA부터 승인을 거부당했습니다. FDA는 다른 글로벌 임상 시험을 요청했다. 중국에서 임상을 거의 대부분 했다. 이거는 나는 못 믿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FDA의 스탠스라는 거죠. 중국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임상을 했다. 그것 때문에 약효가 아주 좋지만 허가를 안 해줬다. 이런 게 과거에 있었던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HIV 상황으로 놓고 대입해보면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표면적으로는 CMC만 해결되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릴리와 이노벤트는 타이빅과 다른 항암제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협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도. 자, 요게 이제 좀 문제입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중국에서만 실시한 단일 임상 요런 부분이라고 판단을 FDA가 하면은 약효가 아무리 좋아도 허가 안 해준다는 거죠. 9월에 비소세포 폐하면서 MSD의 메가 블록버스터 키트루다를 이길 수 있는 데이터를 발표를 했다 그러죠. 릴리 이노반트 사태 중국 제약기업 어치메드사의 수루파티닙이 비슷한 상황에서 거래 가치가 하락했다. 서밋 테라피틱스도 9월 달에 비소세포 폐하면서 좋은 데이터, 키트루다를 이겨버리는 어마어마한 약물이죠. 키트루다보다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건 뭐 완전히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에서 실시한 데이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허가 안 해줘.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제약업계는 지난 2년 동안 중국 중심의 거래에 대해서 선급금을 포함한 평균 거래 규모가 증가했다. 총 거래 건수도 늘었다. 자, 빅파마들이 중국에서 임상 중이거나 곧 임상에 진입할 후보 물질을 찾고 있다. 중국을 찾는 이런 글로벌 빅팜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HLB 입장에서도 호재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고, 미국 이익 보호를 위해서 또 바이오 보안법에 대한 지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규제 측면에서 FDA가 중국에서 임상 시험된 약물에 대한 강력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는데, FDA는 임상시험 데이터 또는 피험자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금 어찌 보면은 이 FDA 쪽에서 계속 딴지를 걸어서 중국 약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HF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나 일단 중요한 거는, HF에서 중요한 거는 FDA 허가가 3월 20일 날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죠. 세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과연 서류 제출만 가지고 FDA가 서류만 보고 3월 20일 날 FDA 허가를 중국 약물이 포함된 약물에서 자, 이걸 해 줄 거냐, 이게 상당히 지금 알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 그야말로 목숨 건 게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